자, 시조 4편. 자, 거기 보시면, 자, 시조는 너희들 편이에요. 자, 시조 네 편.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조 4편에서 먼저 우리는, 자, 시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시조 설명해 드릴게요.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자, 고려 말에 등장해서 현재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작자층이 확대됐어요. 자, 두 번째. 원래 처음에는 자, 4대부 중심의 문학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제 기녀와 자, 그 다음에 중인. 이 여기서 말하는 중인이라는 것은 전문 가객이에요. 전문 가객이라는 것은 자, 시조만 이렇게 막 하는 전문적인 가객들이 있어서 결국 어디까지? 평민까지.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작자층이 확대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적으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시조의 종류 갈게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시조의 종류는 세 가지. 자, 먼저 평시조가 있고요. 이 평시조는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장, 6고, 45자 내외. 자, 3, 4조, 4, 4조, 4음보. 이거 암기하셔야 돼. 3, 4조, 4, 4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자, 4, 4조, 4음보. 자, 그리고 종장의 자, 첫 구는 삼음절입니다. 첫 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녀석을 우리는 삼음절. 자, 이게 바로 정해진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형률이라고 하죠. 정형률. 자,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쓴 것을 우리는 평시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시조는 철저하게 연이 하나밖에 없어요. 3장 6구니까. 그래서 이 평시조는 연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또 단시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저 연이 평시조가 여러 개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평시조의 n승이에요. 그래서 연이 여러 개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시조라는 것은 자, 두 수 이상이 있습니다. 두 수 이상으로 이루어진 시를 연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 하나를 한 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수 있으니까 연시조. 아마 한 장 넘기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윤선도의 만흥. 이 만흥은 여러분들 전문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우선은 여기 있는 거 충실하고 전문이 있게 되면 자, 그때 또다시 선생님이 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여긴 전문이 아니거든요. 4번에 우리는 사설시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라는 것은 뭐냐면 자, 두 장이 길어진 형태예요. 특히 초장이나 중장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평민들이 많이 쓰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시조 4편이니까 우리 거기 보시면 보세요. 거기 잘 봐. 328페이지. 성산문 4대부죠. 자, 걔랑 기녀입니다. 기녀의 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윤선도의 만흥. 자, 그러니까 앞에 가와 나는 평시조예요. 근데 다는 연시조예요. 자, 그리고 라가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초장과 중장이 길어졌죠. 그치? 그러면서 작자층의 확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하고 우리가 다 같은 경우는 4대부고요.
나는 바로 이제 기녀, 기생의 시조고, 그 다음에 다는 평민의 시조입니다. 알겠죠? 자, 요 흐름. 자, 여기서 아마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바탕으로 해서 자, 끌고 갈 거야. 자, 아마 오늘은 이거 다 못 끝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임경업전이 길어요. 임경업전이 꽤 길어요. 꽤 길어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임경업전까지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되게 시조 내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게 좀 많아서.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자, 성산문 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3번 불렀대요.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태어났느냐. 그래서 성산문이에요. 산문 하늘이 3번 물었습니다. 자, 거기 우리가 가시에 거기 보시면 먼저 왼쪽에 현대어풀이 잠깐 한번 볼래요? 친절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양산을 바라보며 배기와 숙제를 한탄합니다.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자, 나라면 그것조차 안 먹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나라면 그것조차도 먹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의 지조절개를 강조합니다. 물론, 배기와 숙제 자체가, 지조절개를 지킨 신하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얘를 뭐 하고 있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나라면 그것조차도 안 먹었을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산문의 시조 한번 보시면, 자, 이쪽으로 갈까요? 자, 먼저 우리는 여기부터 보십시다. 자, 시조, 작가. 많이 했었죠, 우리가. 자, 작가는 둘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바로 사대부와 기생. 그치? 사대부와 기생. 자, 기생을 먼저 판단하면 나머지가 4대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생 같은 경우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진. 근데 우리는 쉽게 황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황진. 자, 그리고, 끝에 무슨 월자가 들어가거나, 뭐, 명월이, 강월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끝에 랑자가 들어가요. 홍랑, 개랑. 그러면 보통 기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생의 지향적 가치는요,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기생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자, 전부 다, 오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빠야. 자, 사대부. 자, 사대부의 지향적 가치가 3가지인데요. 자, 우린 2가지만 하십시다. 2가지만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유교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교적인 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이 유교적. 먼저 한 글자로는 충입니다. 그 다음에 2글자로는 연군이에요. 임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연군. 자, 그 다음에 4글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지조절개가 여기서 들어가요.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조절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외에도 뭐 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다. 4대부의 지향적 가치, 유교적. 그 다음에 2번째는 탈속적입니다. 그래서 이 탈속적인 것은 우리가 무용무심. 바로 우린 다른 말로 자연친화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자, 이렇게만 우선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관련된 다른 시조들하고 엮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좀 배워줘야 된다. 자, 성산문 볼게요. 우리가 성산문 언제 때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저기 세조 때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시조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좀 덧붙여서 얘기해 줄까? 덧붙여서 좀 얘기해 줄까? 자,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시조를 선생님은 3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고려의 패망이에요.
자, 이때 시조가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수양대군과 그 다음에 단종이에요. 보통 노산군 이제 단종, 이 둘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셋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쟤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에요.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자, 저는 세 가지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을 살펴볼 거냐면 이쪽을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게 우리가 2번에 시조의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요. 2번의 시조의 흐름의 방식은 보통 두 가지로 보통 압축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당연히 작가는 4대부여야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연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연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때 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전부 다 단종입니다. 이때 이 사건은 뭐냐면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양대군이 욕망이 있었죠. 욕망이 있어서 계윤년에 이제 김종서, 영의정이었던 김종서를 죽이면서 어떤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수양대군과 한명회 라는 사람과 같이 살생부를 가지고 수많은 어떤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고 본인이 세조가 되죠. 본인이 세조가 되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었던 안평대군까지도 이제 사약을 먹여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 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사건과 관련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선 연군 이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종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나오냐면, 당연히 우리가 사군자, 그쵸? 그래서 차갑다 이미지와 자, 사군자와 관련되어서 나오게 되죠. 이때 우리가 차갑다 이미지라는 것은 눈, 서리, 찬기운, 겨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요. 자, 사군자를 보통 많이 이야기할 때는 자, 바로 매화, 난초는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걸 통해서 얘네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지조절개 충신이죠. 이렇게 이해합니다. 전체 흐름 이해가죠? 요 방식으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관되는 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 연관되는 시를 물어보는데, 그게 어느 방향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1번으로 끌고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1번. 자, 바로 4대부의 이별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화자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임이 나오게 되면, 이 임은 전부 다 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자, 당연히 이별 상황이고요. 이때 화자는 임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워합니다. 이때 얘들아, 지금 4대부 이별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시에서는 기생의 이별이거든요. 그런데 기생의 이별에서 임이 나오면 그건 임금이 아니고 뭐예요? 오빠예요.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러면 당연히 화자는 자, 마이너스 정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압축됩니다. 전체 이제 흐름이 시조가. 그러니까 시조일 경우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요. 자, 투영입니다. 투영된 사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새. 자, 그 다음에 물. 자, 그 다음에 사군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영시켜서 감정이입이거나 자신의 어떤 그 정서를 표현하게 돼요. 왜냐면 옛날에 제일 많았던 게 물과 새였으니까. 근데 4대부잖아. 그러니까 사군자.
왜? 투영이 뭐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님에게 매화를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 내 마음을 매화에 담은 거죠. 그게 뭔데? 지조절개.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 남녀가 특히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 무릎 꿇고 이제 무릎 한쪽 꿇고 이게 반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 반지가 바로 객관적 참관물이죠. 바로 투영된 사물이죠.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치? 바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무릎을 한쪽을 꿇죠. 한쪽만 꿇어야 돼요. 두 쪽 이렇게 다 꿇으면 뭔가 죄 지은 거예요. 한쪽만 꿇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는 거죠. 당신만을 사랑하고 그래야 한쪽만 꿇어야 일어서서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쪽만 꿇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경례 이거 있잖아요. 경례. 이 경례도 사실 그 기사들의 거기서 나온 거죠. 기사들 보면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쓰고 있잖아. 그래서 출정할 때 이제 그 왕의 곁을 지나갈 때 왕에게 이제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 이걸 올리는 여기서 이제 유래된 게 바로 이제 경례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기사도적인 이런 거 한쪽만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이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장애물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주몽신화에서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어떤 물이나, 그러니까 물의 이미지예요. 물이나 고개. 자,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구름이나 안개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죠. 임금을 가로막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굳이 하나 더 얘기한다면, 이 시와 관련 얘기하면 바로 수양대군을 또 비판의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양산 얘기 나오는 거야.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된단 말이야. 영화 보지 않았어? 영화 관상.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얘기했던. 거기서 아주 명장면이 뭐예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바로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세 번째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리, 만리 이렇게 보여줘요. 자, 이런 것도 우리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깊이 혹은 거리감. 선생님의 경험으로서는 여기서 벗어난 시가 없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적으세요.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그렇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찍어도 괜찮아. 우리가 시조를 들어갈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들어갈 때 자연치나 좀 말씀드릴 거야. 요거가 관련지어서 우리가 나시까지도 어떤 내용적으로 포괄시킨 거예요, 쌤이. 그래서 얘만 바뀐 거예요. 사대부가 기생일 때는, 그치? 얘가 오빠로 바뀌고요. 사군자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사군자는 철저하게 누구일 때만, 사대부일 때만 나오는 거예요. 수능 수업이에요. 잠시. 좀 적고 있구나. 적으면 좀 오래 걸릴 텐데. 자, 1분을 시작할게요. 적고 있구나. 다 했어. 자, 갑니다. 성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얘들아 원망의 대상이 둘이 나와요.
비판의 대상이 둘이 나옵니다. 이 시에. 자, 미리 좀 적어 놓고 갈까? 자, 원망의 대상이 둘이 나옵니다. 원망, 비판. 같이 알아두자. 둘이 나오는데, 자, 하나는 첫 번째는 수양대군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백이숙제입니다. 그런데 백이숙제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백이숙제는 바로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화자와 비교. 화자와 비교를 해서 자신의 절개를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백이숙제. 충신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통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조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면 무조건 자 충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앞글자 따잖아요. 백숙 이상하잖아요. 선생님 생각할 때 백숙 왠지 복날인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낫겠죠. 숙제 이름이 참 영어 이름이 지금 홈워크예요. 자 가자. 자, 여기는 이제 중의적 표현까지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수양산이에요. 갑니다. 수양산. 중국에 실제로 있는 산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문이형이 머리가 좋아. 산문이형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재치도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산이고요. 이 수양산에서 백이숙제가 죽었어요. 지조와 절개를 지킨다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거 합니다. 그 산나물캐 먹으면서 죽어요. 그걸 이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 양반이 머리가 좋아. 근데, 근데 요 얘기 잠깐 하고 갈까? 아까 선생님이 요 얘기 잠깐 해줬잖아. 그치? 잠깐 해줬잖아. 그때 수양대군 편이 누구였는 줄 알아요? 성산문이었어요. 원래 성산문은, 저게 지금 사실은 구테타죠. 구테타예요, 구테타. 왜냐면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들, 그 적자, 다시 말하면 왕의 장남이 왕이 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제 세종의 아들 문종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지? 연산군이 있을 거예요. 연산군이 아마 장남일 거예요. 적자. 그리고 누가 있지? 그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있어요. 의외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구테타예요. 자, 구테타입니다. 그때 성산문이 누구 편이었냐면 수양대군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테타에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상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때 1등 공신이 성산문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성산문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물론 우리는 성산문 하면 박팽령과 더불어 한글 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그치? 이 정도 알 수 있죠. 근데 성산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왕권이 좀 많이 셌어요, 사실은. 신하들의 왕권이 쓴 게 이상하다. 신하들의 권력이 굉장히 셌어요. 조선 전체를 쫙 봤을 때 조선은 군약 신강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가 살짝 약하고요. 신하의 권위가 좀 많이 세요. 그래서 임금이 휘둘린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태종 때까지는 당연히 태종을 우리가 이제 이방원, 킬방원이라고 해서 별명이 킬방울이죠. 막 죽였거든. 막 죽였어.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단 말이야. 심지어 어떤 그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까지도 죽이면서, 그치?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의절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 넘겨받았던 세종이 권력을 좀 나눠주죠.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많이 개겨요. 전문용어로. 그럴 때마다 세종은 골룡포를 입죠. 그 골룡포가 뭐냐면 바로 이성계가 입었던 그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하들을 잡돌이하듯 했다고 해요. 이것만 입으면 신하들 긴장하는 거예요. 조선을 전체 통틀어 해서 진짜 입이 험한 사람이 세종과 정조거든요.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막 쌍욕 막 날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잡아갔거든요. 거기까진 괜찮았지. 그 당연히 또 수양대군 때 당연히 왕권 셌겠죠. 그쵸? 막 휘둘르잖아.
그리고 정조 때 왕권이 셌어요, 사실은. 정조 때. 정조의 아버지가 여러분들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 근데 그 신하들 같은 경우는 옛날을 떠올리는 거죠. 연산군의 어머니 그 윤 씨가 폐비되면서 연산군이 빡쳐가지고 막, 그치? 빡쳐가지고 막, 그래서 자기 아버지 성종의 첩들 막 다 불러가지고 다 막 죽이고 말이지. 그걸 막 젓갈로 만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정조를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많이 했었지. 정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서 정조가 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썼던 그 글들 보면 늘 무서움에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자객들도 꽤 많았고요. 왜냐면 정조가 죽어야 나중에 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정조가 어느 날 커가지고 나중에 영조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후회했거든. 근데 갑자기 정조가, 물론 사도세자는 솔직히 이렇게 죽어 마땅한 애긴 해. 사람 정말 많이 죽였어. 사도세자가. 이유 없이 죽였어. 옷을 이렇게 입혀주는 딱 했는데 시비 거는 거죠. 옷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막 죽였거든. 근데 물론 사도세자는 이제 원인으로 가면 조금 안쓰럽긴 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죠. 영조 때문에 사실은 애가 나중에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엄한 아버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잖아. 그 나중에 정조가 내 아버지 죽인 놈 누구야? 다 나와. 이래버리면 또 얘는 연산군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슈퍼스타 K처럼 그 무술 대회를 열죠. 그 무술 대회를 막 열어요. 무술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막 1등하고 이런 애들을 자기 호위 무사로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만의 호위병, 그게 거의 10만까지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힘이 이렇게 세지니까 용서하죠. 그 신하들을.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수원성으로 가잖아요. 어떤 조선 최초의 신도시인데 수원성이. 거기를 행차하는 게 뭐냐면 신하들을 미리 거기 다 있게 하고요. 신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덤벼. 나 이제 이래. 힘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왕권이 굉장히 좀 강해졌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그걸 좀 따라한 것도 있어요. 정조 같은 경우는 정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세종이었기 때문에 세종을 많이 따라해요. 따라해서 그 세종을 좀 못 벗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세종을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조의 최고 참모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나타나기, 실학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약용을 비롯해서 막 이렇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굳이 얘기했던 아까 이제 그 평원 왕의 딸이었던 그 평강, 그 평강공주와 이게 인연을 맺은 것도 사실은 그때 평원 왕의 왕권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까 무술 대회를 이렇게 해서 거기 무술 대회에서 1등한 애가 온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왕권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정조도 욕을 그렇게 잘했다고 하지. 정조는 걔는 또 더 무서워서 세종보다 담배 피면서 욕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정조가 이랬거든. 이 맛있는 거를 온 백성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담배예요. 그게 담배예요. 정조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흡연을. 그래서 식구 진미하라라고 얘기했던, 즉 밥을 먹은 후에 태우는 담배는 최고다. 라고 정조가 얘기를 했죠. 아무튼 그런 거야. 아주 재밌는 양반이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산모는 그때 좀 얘기가 좀 많이 이렇게 뻗어나갔지만 성산모는 그때 그래서 수양대군 여기 편에 섰었어요. 왜? 신하들의 이게 권력이 너무 강하니까 왕권이 흔들리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성산문이 수양대군 편에 서서 성산문이 바랬던 건 하나, 수양대군이 나서서 그 정말 그 말같지도 않은 신하들 있죠. 걔네들을 다 처단하고 단종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단종을 잘 보필하기를 원했던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근데 갑자기 수양대군이 지가 세조로 딱 되면서 이때 성산문이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야. 대척점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양대군 때 이제 우리가 성산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쵸? 성산문. 보통 사육신이라고 해서 이게 죽잖아. 그럼 당연히 역적이죠. 그때까지는 역적이었어, 성산문이. 지금 지조절개로 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숙종 때. 비로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절개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면, 그래도 역적보다는 충신이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은 역적이었던 거지. 임금에게 덤볐던,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갈게요. 자, 여기까지. 자, 됐습니다. 자,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의 중의적 표현, 백이와 숙제가 운둔한 중국의 산이에요. 그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죠. 바로 수양대군을 의미합니다. 수양,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언어 유의죠, 그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비판의 대상이죠.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 숙제를 한탄하노라, 원망하노라, 비판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충신이에요. 그래서 위에 뭐라고 써 있어? 이제의 지조를 탓하면서 자신이 이제보다 더 큰 지조를 지녔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한탄하노라. 자, 이런 얘기죠. 자, 줄여 죽을 찐들, 즉 굶어 죽더라도, 왜? 그 백이 숙제가 굶어 죽었거든요. 굶어 죽더라도, 자, 고사리라도 먹어야 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고사리를 먹어야 했는가, 이런 얘기죠. 자, 특히 거기 채미 보세요. 고사리를 캐어 먹다, 이런 뜻이고요. 자, 또 숨은 의미는 뭐냐면, 자, 내가 신하잖아요. 신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겠죠, 공무원이니까. 그걸 녹봉이라고 하는데,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즉, 채소라 할지라도, 고사리라 할지라도, 그거 누구 땅에 난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거 뭐니? 주나라 무왕 땅에 나왔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면 그거 안 먹었을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다시 말하면, 백의 숙제의 지조절개보다 나의 지조절개가 더 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시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이해가죠? 선생님이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나도 오래돼가지고. 이 주나라 무왕이 있는데, 주나라 무왕은 신하였습니다, 신하. 내 기억이 맞다면. 근데 주나라 그 무왕 앞에 그 왕이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늘 취미가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잔치하면서 그 죄인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 구리 기둥에다가 그 기름 발라가지고 밑에는 막 끓는 기름 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면 살려줄게. 못 넘어가죠. 그래서 막 사람이 튀겨지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그랬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결국에는 구테타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나라 무왕이 얘한테 와서 이제 얘기하죠. 그 백이와 숙제에게 날 도와줘, 이렇게. 내가 나라를 만들었으니. 근데 백이 숙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왕이 아무리 좀 부정적이었더라도 결국 네가 이렇게 했잖아. 나는 그 왕을 섬겼던 신하야 라고 하면서 너를 섬길 순 없어. 그래서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의 숙제도 지조와 절개가 있어. 근데 너보다는 내가 더 많아.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시. 자,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어요? 백의와 숙제는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여 고사리를 캐어 먹었는데, 그 고사리도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주나라 땅에서 난 거예요. 그렇죠? 화자는 고사리마저도 먹지 않겠다는 굳은 절개를 보여줍니다. 이해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첫 번째 시입니다. 바로 지조절개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이별시입니다. 이제 걔랑 얘 되게 쉬워요. 자, 볼게요. 이화우 훗보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자, 그러면 이화우라는 것은 우리가 이화를 통해서 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화는 봄이고요. 자, 그러면 이화우가 즉 백꽃 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강적 이미지 보여요? 첫 번째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하강적 이미지고요. 하나 더 눈물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눈물도 적어주세요. 눈물의 이미지. 울며 잡고 이별한 님 동그라미 그리움의 대상이죠. 누구라고요? 오빠. 그렇죠? 오빠예요. 추풍낙엽. 그러니까 이것은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나타내요? 가을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절적 이미지. 그리고 앞에 계절의 변화도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강적 이미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뭐 있죠? 또 이것도 눈물의 이미지인 거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쓸쓸함, 이런 것들. 가을에 저 님도 나를 생각할까? 천리에 뭐가 나왔어요? 숫자 나왔잖아요. 숫자 나면 뭐라고요? 심리적 거리감 혹은 심리적 깊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거예요. 사실 알겠지?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 외로운 꿈만. 자, 왜 외로워요? 그리우니까 외로운 거예요. 아니, 외로우니까 그리운 거예요. 됐죠? 그래서 외로운 꿈만, 님을 향한 그리움만 오락가락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녀와 관련된 시들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선생님 뭐 하나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거. 자, 그래서 329페이지. 자, 거기 볼게요. 자, 조선시대. 자, 조선시대의 시조의 전개 양상인데요. 작자층은, 자, 가시는 사대부, 나는 기생, 기녀입니다. 내용은, 가는 지조절개, 자, 나는 오빠 그리워. 그 다음에 둘 다 평시조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볼게요. 자,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산과, 자, 그 다음에 채미와, 그 다음에 뉘, 자, 이런 것들을, 자,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의적 의미를 지닌 시로 대상에 대한 비판, 자, 비판 밑줄 잡으시고. 자, 그 다음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의 사용입니다. 이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왜? 이제는 오히려 비판이 아니라 추앙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 지조절개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조절개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얘를 비판해요. 충신으로 일컬어지는 배기와 숙제를 탓함으로써, 자, 자신의 절개와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우린 어그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최근에 그 누구더라? 난 처음 들어보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매스컴에 나오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문득. 자, 근데 성삼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농담이고요. 자, 표현상의 특징. 하강적 이미지. 자, 이와오 추풍낙엽. 그 다음에 시간적 거리감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바로 이건 시간의 비약이라는 표현도 맞아요. 여름 빠지고 바로 봄에서 가을로 갔으니까, 그지? 바로 시간적 어떤 계절의 흐름, 시간의 이동. 만약에 계절적 이미지가 있니? 네. 알겠죠? 요거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리, 숫자 나왔잖아요. 공간적 거리감이라고 해서 표현했지만 보통 심리적 깊이, 심리적 거리감도 맞습니다. 자, 이별의 정서를 자 심화한다. 자, 1, 2, 3, 4 풀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자, 같이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태평성, 평화에 대한 기대 아니에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의 키워드는 지조.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중국의 고사 인용.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백이숙제. 쉽게 갈게요. 중국 사람 나오면 고사 인용이에요. 다시 중국 사람 나오면 고사 인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니까 정영시예요. 그렇죠? 정영시. 특히 정영시 중에서 뭐 평시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유교적인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키워드들. 자, 2번 문제 보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거든요. 자, 기억에 의인어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부인이기. 이러면 이건 무조건 니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섬세하다 나오면 무조건
그 여성화자입니다. 알겠지? 섬세하다 그럼 여성화자야. 그러니까 이건 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디귿 볼게요. 두 가지 이상의 이걸 중의적이라고 해요. 3개 있습니다. 수양산, 채미, 뉘. 자, 그 다음에, 자, 리을 보시면,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 그렇죠? 긍정적인 인물을 비판했어요. 그렇죠? 바로 누구? 백이숙제.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문제들. 자, 3번.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죠? 2번. 거리감. 임과 오랜 시간을 떨어져 지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표현을 나에서 찾아 쓰세요. 그렇죠. 거리감 나오면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별의 깊이. 그렇죠? 바로 천리.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